안녕하세요. 교육신다. 역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와우. 네. 오늘 방송 안 하는 줄 알고 겁나셨을 것 같아. 오늘 스타트가 그죠? 조금 늦었네요. 예, 저희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냥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원래 인기 방송은 좀 원래 이렇습니다. 저희 나름 그 교육 분야 인기 방송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자,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민우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입시킬러 레오입니다. 교생각 최종 안정혁입니다. 네, 올가국어 수능관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김지훈입니다. 아이고. 와우. 더 아, 더 그러니까 더 얼굴 내줬네. 뜯는 거지 뭐. 에이, 바로 하트 올라오겠네. 자, 오늘도 댓글 마구마구 올려주십시오. 신학기에 관련돼서요. 신학기 아무래도 입시 5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발표들이 이제 시작되는 상황에서 지난주에 우리 그 지훈쌤이 이제 국어 말씀해 주셔서 네. 저희가 오늘 그러면 왜 수학은 어딨냐? 너네가 맨날 하는 얘기가 국어 수학의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왜 수학은 어딨냐라고 해가지고 세종을 지배하고 계신 지배하죠. 예, 아우, 세종 깊은생각 수학학원의 안정혁 원장님을 모시고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질문 마구마구 올려주십시오. 수학 관련된 질문, 국어 관련된 질문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사연 방송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아직 사연 안 올라왔으니까 사연지가 안 올라왔죠. 사연을 지금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그 사연 첫 스타트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목태강님 바로 댓글. 아, 뉴페이스가 목태강님. 오셨네요. 그럼요. 수학에 궁금증이 많았는데. 네, 지금 바로 목태강님 질문해 주세요. 바로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수학 다 네. 질문해 주세요. 질문해 주시면 그리고 뭐 내일도 와라, 다음 주에도 와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가하시면은 본인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부모의 압박에 약합니다. 아니 우리 이거 안정혁 원장이 약간 적응이 좀 라이브가 네, 예전에는 이제 방송 많이 찍었잖아요. 네네. 녹화했잖아요. 녹화 방송. 녹화 방송 많이 진짜 많이 찍고 예전에 초기에 막 밤 10시 넘어서 찍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이게 좀 달라져요. 라이브입니다. 이게 라이브. 실시간 이 청취자분들이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는 그러십니다. 아마 오늘 수학에 진짜 확실히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아요. 아, 그럼요. 왜 뭐 여기 뭐 보여요? 아니 없습니다. 우리 근데 지금 스튜디오를 지금 이전해야 돼가지고 내가 지금 이제 안녕 이러고 있는 지금 안녕. 야 여기 이제 안녕이야. 스튜디오 우리 이동해. 여기 한 3배 되는 아주 스마트한 곳으로 가. 뭐 이러면서 이제 안녕 해야 돼. 아니 순간 민우님이 네. 저쪽을 쳐다보시고 죄송합니다. 어떻게 내 눈동자를 보고 그래? 아니, 그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못 보는 게 보이시나? 아니요. 그게 아니라 스튜디오 안녕. 이거 안녕. 이런 거. 우리 저기 이제 제대로 된 스튜디오로 가니까 청취자분들도 놀러 오세요. 저희가 그 앞에 이렇게 방청석 이런 것도 같이 만들어 놓을 테니까는 와서 같이 참여하는 방송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네, 일단은 뭐 그러면 저희가 먼저 스타트를 끊을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현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이제 3월 4일부로 중학교 3학년이 됐잖아요. 네. 이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내년이 됐을 때 입시제도가 완전히 바뀌면서 내신제도 입시제도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대학 입장에서는 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맞는 시대적 흐름에 따른 현재 학생들과의 접점에 맞는 입시의 반영 비율 요강들을 만들어내야 돼요. 네. 여기에 이제 의대 입학 정원, 의대를 갖고 있는 대학도 이제 의대 입학 정원까지 합쳐져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인구 감소가 반영이 돼야 돼요. 네. 인구 감소가 반영이 되는 것은 뭐 어떤 뜻이냐면은 상위권 학생들이 귀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촘촘하게 뭔가를 서열화를 시키는 게 한계가 오기 시작해요. 대학들 입장에서도. 그러다 보니까는 보다 많은 학생들의 풀을 가지고 대학들이 미래지향적인 학생을 선발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예전에는 미적을 잘하는 아이만 우리 대학에 들어와야 된다면 네. 앞으로는 미적을 잘할 수 있는 애를 우리 대학이 뽑아야 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굉장히 다른 문제. 그러니까 현 중학교 3학년서부터는 이거예요. 미적 잘하는 애 우리 학교 와. 이랬다면 그동안의 입시가. 현 중학교 3학년서부터는 잘할 수 있는 애가 누구지? 이걸 찾는 게임이에요. 네. 이게 입시의 패턴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거대한 변화가 사실은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맞춰서 그러면은 판형 비율이라든가 선택 과목 지정에 대한 변화가 서서히 생기고 있어요. 물론 맨 마지막에 꼭대기에 있는 대학들은 안 바꿔도 돼.
그때 돼서 바꾸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대학들은 미리부터 많은 부분들을 준비해야 되는 것이 어쨌든 우리나라 대학이 갖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의 처해진 현실이죠. 자, 거기에 맞춰서 지금 우리 레옹님께서 한번 제시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선택 맞습니다. 과목 필수 반영 페이지가 되게 많아졌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민우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현 중3, 네. 현 중3 학생들이 대입을 치르는 연도가 2028학년도. 자, 그런데 벌써 2025학년도부터 지금 대학들의 어떤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 대표적인 변화 중에 하나가 기존에 이제 그 이과라고 하면 자연계라고 하면은 수능에서 수학은 꼭 미적 아니면 기하를 선택해야 되고 그다음에 탐구 영역에서는 과탐을 선택해야 되는 이런 기조 현상이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25학년도부터 주요 한 인서울 16개 대학이 이제 이런 이과 자연계는 꼭 미적분 기하를 봐야 된다. 탐구는 과탐을 봐야 된다. 이걸 다 이제 폐지하는 거죠. 폐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이제 탐구 영역 같은 경우는 과탐이 아니라 사탐을 봐도 된다는 거. 대표적인 게 지금 한양대를 예를 들 수 있는데 한양대 같은 경우는 원래 기존의 그 수학 30 반영 비율 자체가 수학 35%, 과학 35%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탐구 영역을 이제 사탐, 과탐 봐도 상관없으니까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을 줄이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25학년도부터 35%가 24에 35%였는데 25부터 25%가 되는 거예요. 그럼 10%는 어디로 갑니까? 국어의 5%, 수학의 5%. 이런 좀 행진들이 계속 진행되게 있고 그다음에 25학년도에 이렇게 변화를 주는 이유 중에 긍정 목적인 하나가 뭐냐면 지금 중3 학생들이 대학을 치르는 게 28학년도. 그러면 딱 3년 터울이 생기죠. 네. 이게 대한민국 대입의 입시는 전형 요소는 마음대로 바꿀 수가 없어요. 3년 예고제라는 게 벌써 지금 현 중3 학생들이 수능은 수학을 뭐 봅니까? 28학년에 수원, 수투, 확률 통계를 보죠. 거기에 대한 변화를 지금부터 예고를 해서 바꾸는 이런 체제가 진행된다는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거고 3년 예고제라는 현 중3 학생들이 대비를 치르는 28학년도에 대한 어떤 대비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학, 탐구 이런 부분 탐구도 뭐 28학년도부터는 어떻게 봅니까? 고1 때 배웠던 통합 사회 네. 통합 과학을 탐구로 보는 아무래도 이제 탐구의 반영 비율이나 이런 걸 줄일 수밖에 없는 그걸 벌써 지금 25학년도부터 계획을 짜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시작됐다는 거죠. 야,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지훈 쌤이 댓글 좀 읽어주시면서 네네. 그다음에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들을 좀 네. 한번 소개 좀. 네. 일단 죄송합니다. 30분께서 지금 참여해주고 계신데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빠짐없이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인사 댓글입니다. 네네. 너도 인사 감사하다 이렇게 해야지. 네 인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누구님 인사 감사드립니다. 네. 꼭대강님 인사 감사합니다. 네. HMK님 안녕하세요. 네. 그래서 방금 레옹님께서 그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 대학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대학들이 있는지 일단 수시 모집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전형 유형으로는 이제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위주 전형 이렇게 있는데 교과 전형에 이제 서울 과기대, 세종대, 아주대, 인하대, 중앙대, 항공대, 한양대, 에리카 총 7개 학교가 이번에 선택 과목 필수 반영 폐지를 진행을 하겠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이화여대, 논술 위주에서는 세종대, 아주대, 이화여대 이렇게 3개 학교가 필수 반영 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시 모집에서는 수능 위주 전형에서 17개 대학이 있습니다. 네, 한번 다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국대, 경희대,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기대, 성균관대, 세종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중앙대, 항공대, 한양대, 그리고 에리카까지 이렇게 17개 학교가 선택 과목 필수 반영을 2025학년도에 폐지한다고 합니다. 네. 수시 모집에서는 교과 종합 논술에서는 어떤 이해냐면 이제 수능 네. 최저가 있죠. 네네네. 그러니까 수능 최저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수능 최저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세계 함6이다. 근데 여기 네. 이제 수학이나 과학 세계 함6이니까 수학이나 과학 둘 중에 하나 꼭 띄어야 된다는 얘기야. 네. 근데 자연계 쪽에서는 수학이나 과학은 미적분 기하 또는
과탐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폐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수능 체제에서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확률 통계도 되고 네. 사탐에서도 된다. 지금 정시 모집에서 17개 대학이 그 확실하게 이제 수학 과학 지정 취소했는데 이거 말고도 일부 대학에서는요. 대표적으로 고려대학교죠. 고려대학교는 수학은 지정을 취소했어요. 네. 확률 통계 봐도 돼요. 그런데 탐구에서는 자연계는 꼭 과탐을 봐야 돼요. 이런 경우도 또 있고, 네. 그다음에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도 미적분하고 기하 이렇게 했는데 수학은 지정 취소를 안 했어요. 자연계는 꼭 미적분하는 기회를 봐야 돼요. 근데 탐구는 사탐을 봐도 된다는 네. 거예요. 네. 그다음에 또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탐구는 사탐을 보고 과탐을 하는데 자연계는 꼭 과탐 하나가 껴야 돼요. 한 과목은 꼭 껴야 돼요. 그래서 네. 일부 조금씩 이렇게 변형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있고 100% 다 지금 수학과 과학을 바꾸겠다는 대학은 네. 여기 정시 17개 대학, 이 대학들은 이제 전부 다 바꾸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특이한 거는 연세대가 특이해요, 연세대가 수능 최저는 이제 의대 기준으로 봤을 때 수능 최저는요, 꼭 의대의 수시에서 수능 최저는 의대 같은 경우가 영어가 꼭 3등급이고 수학과 모두 1등급이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때는 수능 최저는요, 수능에서는 확률 통계 보고 사탐 봐도 되는데 자연계 의대는 최종 체제에서는 꼭 미적분야 기하나 또 다음에 과탐을 봐야 돼. 그거를 네. 적용시키려면 그렇게 또 특이한 케이스가 있다는 얘기. 이 정시 위주의 대학에서 선택 과목 필수 반영을 폐지했다. 네. 요게 이제 수학에서 자연계 학생들의 뭐 과학이나 수학을 폐지했다. 해서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요. 성균관대, 네. 그 다음에 한양대, 음. 심지어 한양대 에리카, 네. 그 다음에 인하대,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 네. 광운대. 뭐 느낌이 안 오시나요? 공대가 강한 네. 학교래요. 이거 굉장한 변화예요. 이게 사실은 좀 분석을 우리가 해봐야 될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한양대 공대, 인하대 공대, 성대 공대. 그 다음에 그 중상위권 대학 공대 중에서 광운대 공대. 그쵸? 상당히 대학의 레벨보다 공대 레벨이 높은 데예요. 인하대 공대, 한양대 공대, 성대 공대. 전부 다 공대 레벨이 다른 그 어떠한 것보다도 강력한 대학들인데 광운대, 네. 공대. 여기가 전부 다 뭘 선택했다? 아주대, 공대.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공대가 자기 대학의 레벨에서 공대가 높은 대학들이 네. 정시에서 과탐 안 해도 돼. 확률 통계해도 돼. 일단은 지원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문을 완전히 열었다는 게 이게 특이사항이에요. 요 특이사항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상호 해석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조합이 가능한 거예요. 서울대 경제, 연대 공대. 이 조합 가능한 거예요. 그쵸? 성균관대 사회, 광운대 공대. 이 조합 가능한 거예요. 재밌죠? 네? 이게 되는 겁니다. 고대 정경학부, 한양대 공대. 이 조합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거꾸로 한양대 공대를 넣은 애가 분과로 고대 상경계를 지원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이 대학들은. 지금 이 대학들은 거꾸로 네. 인문계
이렇게 나머지 말들이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하다는 거예요. 수학이 뒷발 빡 치면은 그냥 다 이렇게 찌그러지는 거야. 수학이 끌고 가는 거야, 수학이. 근데 지금의 입시는 수학과 국어가 쌍두마차입니다, 쌍두마차. 요게 또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나, 아까 민우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공대 쪽이지만, 네. 원래 이제 정시 모집 여기 그 17개 리스트를 보면, 네. 광운대학교, 세종, 숭실, 아주, 인하, 항공 이 대학들은요, 2013학년도까지 수학이, 그때는 수학이 가형, 나형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대학들, 국민, 광운, 세종, 숭실 이런 대학들은 2013까지는 보면은 수학이 가나 교차전, 그러니까 다 가형 딱 지정이 아니라 가나가 다 지원이 가능한 대학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원래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2014학년도에 이 대학들, 국민, 광운, 세종, 숭실, 아주, 항공 이런 대학들이 가감하게 수학을 가형으로 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가형 1등급 받고 사실상 여기 지원할 학생들 거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 2014, 15 이때 숭실대학교가 수학 가형 7등급에 내가 정시 합격하는 그런 사례가 막 발생돼 갖고 한번 뒤집어진 경우인데 지금 다시 돌아가는 형태고, 여기서 광운대 같은 경우는 다른 대학들은 지금 그 가산점에 대한 부분 발표된 부분인데, 이 중에 광운대학교가 수학 미적분과 기하에 가산점 3%를 주고 있어요. 네. 이러면은 이거를 과연 광운대를 그냥 확률 통계 정도만 봐도 이 정도는 괜찮은 대학이었는데, 여기다 수학 미적분 이쪽에다가 가산점을 또 준다. 이 광운대 때문에 그럼 미적분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 이렇게 제가 보는 관점에서 2025학년인데 광운대가 아마 빵꾸가 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는 그런 또 부분들을 또 보일 수 있고요. 네. 빵꾸 난다고 하니까 하트. 하트가 그렇죠. 네. 좋은 질이죠. 하나 더 빵꾸 날 가능성, 여기 서울과기대 있어요. 서울과기대. 네네네. 서울과기대 같은 경우도 원래 서울과기도 똑같은데요. 서울과기도 2013까지 수학 가형, 나형을 같이 보던 존재하다는데 이 14부터 수학을 가형 지정을 해본대. 근데 서울과기대가 2025학년도에 수학은 안 바꿨어요. 네. 무조건 여기는 미적분하고 기하 지원해요. 네. 그런데 탐구를요, 과탐이 아니라 사탐을 본다. 그러면 서울과기대를 가기 위해서 미적분을 수능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건 좀 과하다는 얘기인 거죠. 결국은 해서 경쟁률이 그렇게 높지 않고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결국 여기도 빵꾸 날 가능성이 크다는. 네. 인문계 학생들이 미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서울대 경제나 혹은 연고대 공대나 뭐 그 중상위권 공대를 같이 호환을 하기 위해서 네. 준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학생들의 수요층을 서울과기대가 흡수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면 미달이 날 수 있다. 미달이는 아니더라도 뭐 상당히 네. 부족해질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어떤 주장을 하고 있죠. 한번 이런 일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그걸 미리 예측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뭐 의대 2,000명 들어오면요. 네. 난리가 난리가 아니에요. 난리가 납니다. 올해는 뭐 이렇게 그 비용을 받으셔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무료로 해가지고서는 딴 데 가가지고서는 아니면 각서를 받을까? 각서를 받을까? 각서를 좀 받아야 되겠다. 내가 반환. 만약 이대로 안 쓰면 돈을 내고 가세요. 그럼 무료로 해줬는데 딴 데 가서 돈 내고 해가지고 그 사람 견해를 하게 되면 돈을 내세요. 이런 거. 각서를 좀 받아야 되겠다. 그렇죠? 그게 좋네. 이대로 안 쓰면 돈을 내라. 돈을 내라. 받겠다. 비용을 받겠다. 좋은데요? 자, 어떻게 우리 간만에 라이브 방송 어떻게 적응되십니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되면 우리 지금 처음에 잘 안 되셔가지고 이렇게 좀 카메라를 보고 한번 환하게 웃으니까 막 하트 올라오고 끝났어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뭐 이렇게 수학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말씀도 많고 모의고사 출제위원이시잖아요. 그러니까는 관련된 형태에 대한 내용들을 갖고 한번 그 시청자분들께 좋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올해 고3 학생들도 조금 혼란이 많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전에는 4등급 정도 학생들은 대부분 확통을 선택을 했어요. 이과 학생들이라도. 근데 이제 작년 수능에서 미적분의 이 표준 점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이번에는 좀 바뀌는 현상이 컸습니다. 미적분 선택자가 많고, 근데 그 와중에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와중에 학교는 지금 대학들은 현재 폐지를 했죠. 네, 꼭 네. 미적분이 아니어도 된다는. 네. 한 번 더 혼란이 올 것 같아요. 6월달 시험을 보고 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이제 4등급, 3등급의 벽을 뚫을 수 없다는 거를 느낀 학생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뚫어버린 학생들은 계속 갈 것이고 확통 선택을 했을 때 이제 무조건적으로 자기가 불리하다라는 인식이 조금 생겼어요, 아이들한테는. 근데 그게 조금 깨져야지 될 거고 함부로 예상하면 안 되지만 올해는 이제 확통이 작년에 워낙 쉬웠다 보니 올해는 그러면 확통을 어렵게 낼 것이냐라고 하면 반대로 미적분이 좀 더 쉬워지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가장 큰 생각이고요. 그럼 반대로 이 학생들의 수준을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는 여전히 수학 원투입니다. 그래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미적분이랑 확통 내신이 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3월달 그리고 5월달 이때쯤에는 수학 원투에 대한 공부를 해줘야 된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수학의 양이 서구 선진국 수준으로 네. 수렴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뭐 미국이나 유럽, 우리나라가 사실 지나치게 많은 양의 시험 범위를 갖고 있었어요. 수학의 시험 범위가 그렇다고 해서 노벨상이 나온 것도 아니고 필즈상도 미국 가서 활동하시는 교수님이 받은 거지. 실제 한국의 자체적인 흐름 속에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뭐 미국이나 인도나 중국이나 다른 유럽의 국가들에 비해서 시험 범위에서의 수학의 양은 우리나라가 되게 많아요. 예. 근데 지금 점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에 네네. 너무 컸잖아요. 미적과 확통. 네, 차이가 많이. 작년 시험의 경우에는 영원히 극복할 수 없는 그 점수 차이를 평가원이 만들었는데 아주 다이렉트로 질문을 드릴게요. 원래는 4점 정도였거든요. 네. 국어도 언매와 화작 사이의 어떤 점수 차이의 갭이 그 정도로 정리를 하는 건데 교육평가원 입장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였지 선택권을 막을 만큼의 이익을 주겠다라고 하는 수준까지 확 점수차, 미적과 확통의 차이를 만든 건 아니었거든요. 그게 어떤 평가원의 의도는 아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작년에 그 정도의 격차가 이례적으로 보시나요? 아니면은 지속 가능하게 보시나요? 쉽게 얘기해서 그냥 올해도 그 정도 격차가 벌어질 거 아니야? 아니면 올해는 좀 완화될 거 아니야? 이런 거.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었던 시험 몇 번 있었어요. 2009학년도, 2011학년도, 그리고 작년이죠. 그런 이례적인 시험 이후에는 항상 큰 변동이 왔고요. 통계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시험의 결과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선택할 상황은 미적분 1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례적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례적이다. 네. 그러면 뭐 정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지금 빨리 학통하시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게 수원 수투를 원투를 해라. 그러다 보면은 여러 또 어떻게 바꿀 수도 있다. 그쵸. 이런 말씀을 하신 거네요. 지금 원장님이 너무 차분하게 말씀 잘해주셔가지고 또 먹태깡님이 질문 하나만 하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아우, 네. 어디서 수업하시냐.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학생들이 너무 부럽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아니, 저는 세종 깊은 생각에서 맞아요. 수업하겠습니다. 진짜 수업 목소리가 너무 차분해서 네. 너무 좋아요. 되게 좋아요. 아, 그렇죠. 네, 되게 좋아요. 세종의 학력 수준을 높이고 계십니다. 세종자치특별시인가요? 그게? 네. 자치특별. 세종자치특별시인가? 그래서 광역시예요. 세종시가 광역시인 거 모르시죠? 전국 17개 광역시예요. 광역. 세종시장님, 경기도지사랑 어쨌든 급은 같은 거예요. 그래서 광역시입니다. 광역시. 네, 세종특별시가. 여기에 질문 계속. 네. 네. HMK님께서 이번 겨울방학에 미적분을 시작해서 열심히 했습니다. 이제까지 도형을 자신 있어 했는데 극한과 삼각함수, 극한 도형 부분을 많이 어려워합니다. 문제를 많이 풀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일단 우선 이 부분은 저도 고등학교 때 어려워했던 부분이라 한 달 정도 가량 잡고 주에 이틀 정도씩 5문제씩을 그거를 연습을 했어요. 이 문제들만 다 뽑아서 현재는 평가원에서 이제 출제된 문제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분석하고 하는 과정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야 되냐면
예를 들어 이제 수학 원이 연결된 상가함수의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연결된 형태 또는 뭐 원이 내접한 형태 이런 식으로 본인이 분류를 해가면서 학습을 하면서 기억을 하는 게 좋아요.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내접할 땐 관계식을 찾는다. 뭐 또는 내접할 때는 원의 중심으로부터 어떤 선을 연결한다 등등의 관계식을 찾고 본인이 정리해 나가는 게 좋은데 다만 다행인 거는 작년에 교육부에서 나온 킬러 문항 배제 전략이죠. 거기에 들어있어요. 이거는 안 나올 확률이 90% 이상이다라고 보여지고 모의고사 출제를 할 때도 이번에 제가 시험을 해봤어요. 강대에 넣을 때 원고를 넣었는데 이 문제를 넣어봤거든요. 네.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 문제는 배제된 것으로 저희는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명확히 피드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라든지 거기서도 현재 만들지 않는 것으로 하니까 조금은 불안하지만 내신 때 정도 공부하시고요. 올해 6월, 9월에 출제되냐 안 되냐를 보고 조금 더 깊이 있게 공부할지 말지 그걸 결정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 와우 따끈따끈한 정보를 지금 깔끔하게. 깔끔하게 지금 제공해 주셨습니다. 올라오네요. 예. 하트 빵빵 주시면서 이제 시작하시죠. 그렇죠. 이때 올려주셔야 돼요. 네, 좋은 정보 주고 계십니다. 대한민국님? 네, 대한민국님. 대학 강의실에서 유런 푼다고 하네요. 반수생들이 많아질 듯 싶은데 미적 표점은 더 높아지지 않을까요? 학종이 난이도 더 쉬워진다던데요. 그러면 표점 차는 더 커지는 것 아닐는지요. 유런을 풀죠. 학생들이 이제 유런이 현우진 쌤 대표 수업 교재죠. 학생들이 이제 많은 학생들이 현우진 쌤 수업 교재 이제 강의 교재를 풀고 그걸 따라가는데 사실상 현재 대학생이 푼다고 하면 이건 위험합니다. 그 아이들은 현우진 선생님 수업을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위험하게 조금 조심해야겠다. 이번에 좀 아이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다만 반수생이 많아진다고 표점이 높아지진 않아요. 이번에 이제 시험지의 형태 문제이긴 하지만요. 작년에는 확률과 통계가 워낙 쉬워서 미적분 시험지가 표점이 또 워낙 컸다에 가깝다 보면은 이번에는 확률과 통계가 작년에 워낙 쉬워서 조금 올리겠다, 아니 조금 낮추겠다는 이 평가원에서 이 발표는 사실 무의미한 게 그들도 올해 아이들에 대한 확보, 이 학생들 수준의 확보가 좀 부족한 상태고 6월, 9월이 지나도 맞추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근데 확률과 통계는 출제자 입장에서 쉽게 낸 거랑 어렵게 낸 게 학생들이 풀 때의 결과랑 매우 다른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표점차가 커진다라고 보기보단 오히려 이제 이걸 어떻게 평가원에서 맞춰 나갈 것인가를 봐야 되는데 올해는 아마 무조건 맞추려고 할 겁니다. 작년에 표점차가 커서 그걸 통한 미적분 선택자가 워낙 많아지는 거가 오히려 유불리를 만들었다는 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단순히 재수생이 많아졌다고 해서 표점차가 커진다라고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오히려 확통으로 넘어간 인원들이나 또는 미적분에 잘한 학생들이 많아짐에 의해서 표준 점수 차이가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대목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릴게요. 대한민국 의대 때문에 이제 의대 입학 정원 늘었다, 대학생들이 공부한다, 뭐 생긴다, 이런 어떤 표현들을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공포가 지금 굉장히 있는데, 자, 그럼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대한민국의 의대 중에서 정시에 고3, 재수생, 3수생, 4수생 이상 합격자가 어느 학년이 제일 많을까요? 재수생. 그러니까 고3, 재수생, 3수생, 4수생 이상. 그럼 정시에서 대한민국 의대 합격생에 관련돼서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요, 압도적으로 재수생이 많아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정시 의대는 재수 안 하면 못 가는 거예요. 원래 분위기가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올해만 아니야. 원래 그랬어요. 원래. 그리고 삼수생이 특정 의대의 경우에 삼수생이 고3보다 많아요.
1년 갖고도 안 돼. 이 의대는 3년, 2년은 더 해야 돼. 일본이 동경대 법대를 가려고 오수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걔는 군대가 없으니까. 그런 것처럼 현재 대한민국 의대의 상위권 학생들이 원래 그렇게 많이 했어요.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보세요. 이미 대학에서 현우진 선생님 문제를 풀고 재수를 안 하려고 하던 학생들이 새롭게 재수를 하려는 학생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애초부터 굳은 마음을 먹고 저걸 두고 처음서부터 재수의 길에 접어든 그 애들. 그 다음에 6월 모평 이후에 들어올 애들. 즉 반수생들이 조금 미리 공부를 하고 있는 흐름인 것이지 정확한 숫자적인 측면에 대한 내용은 육모 이후에 어느 정도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미리 지금서부터 이렇게 지레짐작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고요. 원래 대한민국 의대는 70% 이상이, 정시의 경우는 70% 이상이, 누적 70% 이상이 재수생 이상이었던 겁니다. 고3이 들어갈 만한 시장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3 때 정시로 의대 갔다? 얘는 천재인 거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대부분 고3은 어디로 간다? 수시로 가는 거예요. 수능 최저를 맞춰서. 그래서 의대생의 반 정도가 고3이라면 얘들은 대부분 수시로 간 애들인 거고 간혹 정시로 간 애들은 얘를 달리 보세요. 그냥 달리 보세요. 얘는 그냥 시험을 위해 태어난 아이입니다. 그런 거고 대부분의 정시로 들어간 의대생의 반은 재수 이상을 한 거예요. 삼수 너무 많아요. 고3보다 삼수 많고요. 사수, 오수 하는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현재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교 강의실에서 수능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더 트렌드에 대한 상황들을 우리가 한번 조금 더 살펴볼 필요는 있겠지만 이것이 표준 점수까지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가기에는 난이도에 대한 문제까지 있기 때문에 육모까지는 좀 한번 봐야 된다라는 거지. 이것 때문에 더 예를 들어서 작년보다 더 심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좀 언뜻 봤을 때는 조금 지나친 그 학원의 마케팅적인 측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저는 약간 저도 예측을 좀 해보면은 작년만큼 그렇게 그 확률 통계와 미적분의 표점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을 거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표점 차이가 나는 거는 뭐냐면 사실상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수원수투 평균 성적,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수원수투 평균 성적 여기에 관련돼서 이 성적이 높냐 낮냐에 따라서 표준 점수의 점수 차이가 그렇죠. 달라지는 거거든요. 사실상 이렇게 되면 올해 주요 대학들이 16개, 17개 주요 대학들이 수학을 확률 통계 미적분을 풀었을 때 이과를 준비하고 있던 학생들이 확률 통계로 넘어오는 확률도 꽤 있을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확률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수원수투 평균 성적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작년만큼 그렇게 올해 아무리 2,000명 의대 정원이 2,000명 는다 하더라도 뭐 뉴런을 풀고 뭘 풀고 반수되고 뭘 한다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작년만큼 제가 생각할 때는 작년만큼 확률 통계 미적분의 표점 차이가 그렇게 크게 나진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기적으로 지금 현재 중3이 수능을 볼 때까지 3년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평가원이 확률 통계로 대한민국 모든 문이과의 통합형 학생들의 수학적 역량을 평가해야 돼요. 지금부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때는 지금의 미적과 기하는 한시적 시험이에요. 평가원 입장에서 봤을 땐 3년이 지나고 나면 이 시험 자체는 없어요. 시험 범위 자체가 이제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3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수능은 확통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확통으로 수렴되는 거란 말이에요. 수원수투 확통으로 수렴되는 거고 미적과 기하는 사실상 수능에서 배제가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평가원 입장에서 봤을 땐 3년 한시 시험 범위예요. 그리고 어디에 신경을 써야 되느냐? 확통으로 어떻게든 변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훈련을 지금부터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제하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격차를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는 거는 막상 그럼 중3 학생들이 수능 볼 때는 그럼 뭘로 격차를 만들고 그럼 수학은 변별성이 전혀 없어지는 시험이 돼버리게 되는 건데 그렇게 되기보다는 확통을 가지고도 변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지금서부터 연습을 해야 제가 봤을 때 빠듯하게 맞추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통항에 대한 좀
딜레마는 있죠. 깍통 문제의 구성은 국어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이 말이 중의성이 없어야 돼요. 읽었을 때. 그래서 답이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네. 것 때문에 문장 구성 자체가 명확히 들어가야 될 단어들 또는 그런 문장의 형태, 조사까지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서 확통 문제의 변별성을 기르려면 확통 문항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예를 들어 작년 수능 28번을 이제 한번 확통 문제를 찾아보시면요. 그 문제 같은 경우 매우 길어요. 이 상황을 말을 전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풀어서 써준 거예요. 수능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의 대부분은 거기서 잘하는 아이들은 읽어보고 답을 맞추지만 조금 떨어진 아이들은 보통 읽다가 그걸 포기하는 경우 또는 그걸 잘못 읽어낸 경우 독해를 잘못한 경우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아마 그렇게 길어지는 문장들의 문제들이 많아질 겁니다. 확통에서는. 그리고 여전히 그리고 그때는 변별력이 수학 1, 2에서 또 더 많은 변별을 주지 않을까도 있죠. 이 부분은 저희가 또 생각하는 거는 이제 현재 중3 학생 2028학년도로 봤을 때 수능에서 수원 수투 확률 통계라고 했을 때 지금 트렌드 자체가 서울대도 지금 정시에서 내신 반영, 그다음에 고려대도 정시에서 내신 반영, 2026학년대 연세대가 정시에도 연세대도 내신 반영이 들어가는 거죠. 수능 2028학년도에 수능에서 확률 통계를 보고 미적분 기하가 빠졌다 하더라도 사실상 내신에서는 미적 1, 2와 기하가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내신이 반영됐을 때 결국 또 내신의 정시도 지금 고려대나 서울대가 내신 정시에 반영하듯이 그런 어떤 정량이 아니라 정성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겠냐라는. 결국 또 미적분을 완전히 학생들, 자연계 이공계를 준비하는 학생들 자체가 미적분을 완전히 손에서 뗄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나중에 교과나 종합을 하더라도. 그리고 수능까지도 지금 연결이 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 지금 정시에서 서울대, 고대가 됐고 연세대가 2026에 정시에 내신 반영하고 그 다음 대학들도 이제 정시에 내신 반영 또는 면접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이건 28학년도에 불을 보듯 뻔한 그런 형태인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그걸 관가할 수는 없다는 얘기인 거죠. 뭐 미적이라든가 뭐 기하와 같은 수학의 어떤 고난도의 어떤 수학적 인사이트를 원하는 거는 당연히 전 세계 모든 명문대학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세계 유수의 연구대학들은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미국의 모든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수리가 수준의 미적을 풀 걸 요구하지 않아요, 미국은. 그런데 MIT는 그 이상을 요구하지. 이게 굉장한 거예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아니, MIT 들어가는 애가, 칼텍 들어가는 애가 미적을 못하고 칼텍을 들어가고 MIT를 들어가는 케이스는 없어요. 근데 모든 미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에게 미적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대한민국의 입시를 이대로 딱 적용하게 되면 그 서울대가 고민할 문제예요. 그 서울대 사정이지. 그럼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고 교육진담이 고민할 필요 없이 서울대 사정이야. 어떡할 거야? 너 이렇게 바뀌었는데 고민이 많겠다. 어쩐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민에 대해서 서울대 입학처장님 이 방송을 보시면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예, 고민이 많으신데 방법 없습니다. 예? 수능은 어차피 이렇게 변별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70%로 뽑으시잖아요. 수시로. 어차피 수시는 다 보실 거고 인사이트를 보실 거고 정시가 참 고민되시겠네요. 네. 이런 거지 뭐. 요즘에 서울대 고민 많아. 아유, 의대 정원 신청한 거 보니까. 아유, 고민이 많으시겠네. 의대 정원 신청한 거 보니까. 국립대 중에서 제일 적어. 대학 관계자들은 그런 마음이었구나. 그럼요. 10몇 명밖에 못 하잖아요. 연대 10명, 고대 10명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연대 10명, 고대 10명밖에 신청 못 해요. 감히 그 동문들 눈살에 안 돼. 다만 의과학대. 서울대 같은 경우 의과학대 50명. 이건 정말 잘한 거예요.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인 거지. 이 의과학대로 해가지고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고 미래 먹거리 창출하는 거 이건 저 찬성입니다. 어쨌든 마지막 제가 마무리 짓자면 서울대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럼 정시에서 미적 수준의 학생들을 뽑아야 되니까 내신에서 미적한 거 당연히 확인하려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면접을 통해 가지고 최종 확인을 할 겁니다.
이 시스템은 아마 갖추기 위해서 서울대는 입시 요강을 그렇게 만들 거예요. 다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죄송한데 그럼 서울대도 아니고 카이스트도 아니고 연고대도 아닌 대학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까요? 자, 저는 여기서 제가 만약에 한양대 입학처장이라면 이런 생각을 가질 것 같아요. 내가로 표현하지 마죠. 우리 대학이 대한민국 산업화를 만들었어. 왜 이래? 이런 자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한양대 공대가 대한민국 자동차를 만들었지. 한양대 공대가 대한민국의 전자산업을 만들었지. 한양대 공대가 오늘의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만들었지. 이거 자부심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한양대 공대라면 그쵸? 그럼 한양대 공대 교수님들 같은 경우 무슨 자부심이 또 있을까요? 와! 가르쳐줄게. 와! 네가 정말로 공대 인사이트가 있는 애라면 비적 6개월이면 돼. 와, 괜찮아. 우리 학교는 가능성을 갖고 있는 애로 우리가 만들 거야. 이렇게 되면 입시 요강에서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한양대는. 그러면 확인하지 않는 입시 요강을 만들 건데 대신 대학의 교양 커리큘럼으로 다른 변화를 줄 거예요. 그 대한민국의 많은 대학들이 실질적으로 공대 같은 경우에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식에 있어서 자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걸 교과 커리큘럼상으로 집어넣는 과정이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무리 없이 대학에 따라서 정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3 입시는 대학에 따라서 대단히 달라지는 입시의 패턴들을 보일 거기 때문에 항상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서 그려진 다음을 그려진 다음을 보시고 하트만 눌러주시고 이러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결론은 구독과 좋아요. 결론은 저희 이제 매주 11시 반에 월요일에 방송을 한다는 점입니다. 네. 아니 이게 11시 반에 라이브로 이게 방송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자, 좋아요, 구독, 뭐 하트 할 때 안 하다가 갑자기 지훈쌤이 또 11시 반 하니까 하트 네. 씁쓸하네. 지금 민우님 말씀하시는데 또 하트가 올라오고. 아닙니다. 자, 아니 우리 라이브는 편집이 안 되잖아요. 네. 그리고 한번 나가면 여기서 나가면 말이 나가면 끝나는 거잖아요.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신중성 있고 진정한 방송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라이브 녹화를 안 한 이유는 정말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을 다 보여드리는 그런 방송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정치 방송들 요즘 많잖아요. 유튜브. 네. 조회수 막 100만 쉽게 넘어가는데 그분들이 뭐 라이브 할 때 그냥 평소에 갖고 있는 가치적 측면에서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입시는 전문 방송이에요. 네. 전문적 소양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시사 교양 프로그램 하는 식으로 우리가 좀 쉽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거의 없었다는 얘기 못해요. 우리가 어떤 것을 물어봐도 네. 우리 그 순간 정확한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저희 나름의 자부심과 자신감이 좀 있는 거죠. 아니, 정치, 경제, 뭐, 모든 걸 다 물어보라. 아니, 정치, 경제 방송하면 안 돼요. 아니, 교육. 순간 기술, 막 조회수는 수학. 엄청 나겠지. 다 물어보라는 거지. 안 돼.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가 정치 색깔을 띠는 순간, 구독자 반토막. 정치 얘기하면 안 되죠. 아니, 뭐, 일단, 정치적 색깔은 누구나 갖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나 민주시민사회의 덕목이에요. 그거는 서구 선진국의 교양인은 당연히 필수예요.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당연히 정치적인 가치를 갖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근데 저희 방송이 아니라는 거죠. 각자 취향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지금 크게 두 꼭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올해도 미적과 확통 사이에 표준점수 격차가 크게 날 것인가 그렇죠. 라는 것과 중학교 3학년 학생들에 있어서의 어떠한 수학에 있어서의 변화되는 수능에 있어서의 출제 범위의 축소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갖다 놓고 지금 말씀을 드렸고요. 어쨌든 오늘의 핵심 방송은 미적과 확통. 올해도 여전히 그런 격차가 발생할 것인가. 맞아요. 네? 요 주제를 갖다 놓고 지금 저희가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면서 방송을 오늘 한 했었습니다. 주로 끝나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어요. 자, 다음 주도 올라와? 다음 주도 올라와? 이런 표정을 지금 짓고 있으신 것 같아요. 제일 쌤 있잖아. 다음 주 제일 쌤 부분. 제일 쌤도 있고. 제일쌤 그때 한번 그 쇼츠 한번 네. 20분 그것도 좀 많이 조회수 됐죠. 엄청났어요. 조회수 엄청났죠. 네. 조회수 엄청났습니다. 지금 한 7천 넘어가서 막. 그 교육방송은 무조건 공을 2개 붙이세요. 먹방에 2개 붙이세요. 먹방에 2개 붙이세요. 맞아요. 먹방에 2개 붙이세요. 그러면 이게 딱 진성 교육에 대한 어떤 내용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좀 한번 네. 일단 JH님께서 좋은 말씀 감사하다 하셨고 네, 저희도 네.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마지막 거는 이제 원장님께서 한번 읽어보시고 네. HMK님께서 제가 공부할 때 미적분은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수학은 너무 어렵습니다. 계산이 복잡한 미적분 문제에서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떤 것을 주의해야 할까요? 미적분이 참 어렵죠. 아이들이 수투까지 공부를 하다가 미적분으로 넘어가서 처음 배울 때 본인들이 느끼는 이 어려움의 배수는 한 3배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그리고 양도 한 3배 정도로 느끼게 되는 것 같고요. 일단 미적분 단원에서 이런 복잡한 계산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이게 미적분을 공부가 훈련이 되고 나면은 수학 2나 수학 1보다 사실상 계산이 적어요. 그럼 아이들이 느끼기엔 계산이 많다고 느낀 괴리감 어디서 오는 거냐면 미적분 단원의 특색은 뭔가 주어진 공식의 증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렇게 증명해놨으니까 너희가 이걸 이용해야 돼 라고 하는 논증 기하의 영역에 가까워요, 사실은. 근데 그걸 아이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합니다, 처음에. 그래서 이 공식이 왜 만들어진 건데요? 어떻게 이게 증명이 돼요? 이걸 궁금해하죠. 저는 이게 이유를 모르면 저는 이걸 공식을 외울 수가 없어요. 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생각을 좀 버리고 시작해야 돼요. 너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공식만 주어진 거야. 그 순간 그걸 이용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다들 피타고라스 정리라는 걸 알죠. 그거를 증명하는 방법이 5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 여기 있는 대부분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은 아니 어머님들도 그 증명을 하실 줄 몰라요. 하지만 또 직각삼각형이 나오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사용하죠. 그런 과정을 미적분에서 배우는데 좀 더 많은 피타고라스 정리가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 정리하고 그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연습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본인이 틀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항상 그 부분 요소를 찾아내야 돼요. 아이들마다 틀린 요소가 다른데 어떤 아이들은 적분에서 부분 적분이 어렵더라. 어떤 아이는 치환 적분이 어렵더라. 본인이 약한 단어를 찾아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미적분이 너무 어려운 아이들은 사실 수학 1, 2가 안 돼 있는 거니까 다시 수학 1, 2 공부를 다시 해야 됩니다. 맞아요. 자, 제가 오늘 그 사회자의 직권, 지금 지금 추가 지금 계속 또 바로 나오네요. 예. JHH님이 고3 되니 문과로 전향한 학생들이 많다고 하네요라고 하는데 조금 이과적 사고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나 공대를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아이들은 아직은 미적분이고 문과로 전향한 아이들은 보통 본인 스스로가 빠르게 포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아이들을 응원해줘야죠. 본인의 선택의 이 끝을 잘 갈 수 있도록. 어때 좀 맛을 한번 보시니까 어떤가요, 시청자분들? 예, 저희가 이 직권을 제가 끊으려는 이유는 요렇게 하면은 다음 주에도 이어지겠죠? 이거 다음 주에도 저희가 다음 주에도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안 돼, 시간이 안 되면 안 돼, 아쉬워. 못한 건 다음 주에 할 테니까 하트가 막 계속 오네요. 자, 다음 주에도 우리 안녕히 아니 안 원장 와달라고 지금 막 뜨겁게 하트 보내주시면은 빨리 올려주세요. 올려주시고 그럼 다음 주에도 좋은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뭐 다음 주에 또 뭐 국어까지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계속 올라가는 그렇죠. 이거 보면 와야지. 그죠? 와야지. 그리고 이게 또 나름 그 하트 느낌이 있네. 자, 그럼 저희 그렇죠. 저희 비슷한 내용으로 수학에 관련된 내용, 미적이냐 학통이냐 이 부분 정말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고민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또 다음 주에는 화장이냐 엄매냐 요 주제 갖다 놓고 이제 한번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많은 부분들 준비하고 계셨다가 다음 주에 오시면 바로 댓글 다시면서 각자의 어떤 입장 상황들 말씀해 주시고요. 사연 방송 저희가 계속 지금 홍보합니다. 그래서 홍보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새로운 한 꼭지로 시청자분들과 소통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교육진담이 사회적 기여를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이 정도로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분 늦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